이번 시간에는 연예 서비스의 인력 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주제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인력 자원 관리라고 하는 개념,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인사관리, 노무관리라는 표현보다는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인력을 곧 자원의 개념에서 판단하고 관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가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연예 서비스에서의 인력 관리는 굉장히 많은 어려운 점들을 가지고 있고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 서비스 관련 그런 기업들에서는 연예 인력 운영을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지, 또 그런 인력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예 서비스의 인력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인력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는 기업 활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의 효율적 그런 운영 시스템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를 하면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적정 인적 자원을 계획하고 또 확보하고, 그 확보된 인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성과 평가 결과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개발하고, 또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기부여를 통해서 보상을 하는 이런 일련의 관리 체계를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인적 자원 관리는 체계적인 그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과학적 인적 자원 관리다라고 이렇게 최근에는 또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체계적인 인적 자원 관리, 즉 과학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어떤 관점,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자원 관리를 실행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적 자원 관리는 기업 구성원의 생산성이라든지 또는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기업의 목표 달성에 공헌하는 그런 목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인력 관리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조직 내에서 이해 집단 간의 어떤 의사조정을 통해서 기업과 종업원들의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자원관리에 대한 목표를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사원들의 개성이라든지 또는 인격을 존중함으로 인해서 인간성 회복에 공헌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성과나 또는 능력 위주의 관리로 종업원들의 창조적 능력, 또 혁신적 사고개발,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인사관리의 기본적인 목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즉 과학적인
그런 인사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인적 자원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적 자원에 대한 사전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인적 자원 관리는 계획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서 얼마나 적절하게 잘 활용하느냐, 즉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유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인적 자원 관리에 있어서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확보된 인적 자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그런 교육이 따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자원 개발을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인력도 물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만 영속적인 그런 조직의 발전 내지는 조직의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자원 개발들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적 자원 관리의 기능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인적 자원들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서 충원을 하고 또 교육을 하면서 평가를 하고 보상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러한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영역별로 충분한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력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기능적인 부분 첫 번째는 조직 구조 설계와 인적 자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에 필요한 그런 조직 구조를 설계하고 구성하면서 또 인력과 또 기술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인력 또 이 기술을 바탕으로 조직이 영속될 수 있는 그런 경영과 관련된 인력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적 자원 계획과 자원 관리 기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 관리 두 번째 기능으로서는 직무 분석과 직무 설계가 되겠는데요. 조직은 직무 설계 및 직무 체계를 형성을 하고 각 직무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내용에 따라 과업의 내용과 구성원들의 자격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인적 자원 관리 기능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직무 분석을 통해서 거기서 과업을 찾아내고 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효율적인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선발하고 충원하는 것이 이 인적 자원 관리 기능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적 자원의 확보를 조직에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고 선발하고 그리고 배치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인적 자원의 확보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적 자원의 활용과 보존이 되겠는데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일선 관리자의 리더십, 또 인간관계, 인사국가, 또 보상관리, 후생복지, 인사이동, 또 직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등과 같은 그러한 기능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적 자원의 개발과 또 조직 개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적 자원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교육 훈련과 또 경력 계획, 부하 육성과 상담, 그리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조직 진단, 그리고 경영 혁신, 이런 일련의 개발과 변화들이 바로 이 인적 자원의 조직 개발에 해당되는 그런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섯 번째 기능으로서는 노사관계와 관련되는 그런 모든 인적 자원 관리 기능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노사 간의 단체 교섭, 또 교섭 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의 실천, 그리고 노사 간의 고충 처리와 관리, 이러한 기능들이 바로 자원관리, 특히 노사관계의 기능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적 자원관리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인적 자원관리 기본 구성 요소는 계획을 수립해서 채용을 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최종적으로 평가, 동기부여, 보상하는 이런 일련의 체계가 바로 인적 자원 관리의 기본 구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는 5개 정도의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구성 요소를 보면은 모집하고 또 선발함과 동시에 훈련과 개발, 또 보상에는 성과급이나 능력급이나 이런 형태가 있겠죠. 또 종업원들의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통한 참여, 이런 것들이 바로 인적 자원 관리의 기본 구성 요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완성시켜 가는 데 있어서는 선발을 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발할 것인가, 또 우리가 교육훈련을 함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교육훈련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종업원들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의사결정 참여 체계를 설계를 하고, 그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업무 수행 체계라든지 또 성과 평가라든지 그 성과자에 대한 어떤 인정과 승진, 또 성과 보상 체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바로 인적 자원 관리를 구성하는 기본 개념 및 요소들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 특히 우리 연예 서비스와 관련된 인적 자원 관리는 많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우리가 조금 좀 살펴보면은요, 본질적으로 이런 서비스업들은 인적 자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즉 인적 자원의 역량이 매우 높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런 서비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인적 자원이 매우 중요하고, 또 사업의 특성상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기업에 있어서 인적 자원은 경영 성과, 즉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이 인적 자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서비스 산업들은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품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 상품을 규격화하거나 또는 자동화하기가 쉽지가 않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타 산업에 비해서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적자원은 서비스 기업 조직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구성 요소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공동 목표라든지 또 협동에 대한 그러한 욕구, 또 원활한 의사소통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산업이다. 또 양질의 서비스를 갖춘 그런 종사원들에게 좋은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만족과 더불어서 스스로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요구도가 많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연예 서비스 산업들의 인력 운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만은 연예 서비스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인력 의존도가 매우 높은 그런 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산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연예 서비스 인력 운영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또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인력 운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인력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또 인력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노동관계 법 적용과 관련된 문제점, 그리고 영업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대비와 같은 그런 관점에서의 문제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정리를 해보면요. 연예 서비스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 규모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행사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규칙하고 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품이 바로 연예 서비스 행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그런 행사 진행을 하기가 어렵고 또 한정된 그런 시설이나 여건 속에서 이러한 연예 서비스 행사를 완성해 가야 되는 그런 한계점을 또 스스로 가지고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예 서비스 행사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안정된 인력 구조를 가지고 운영하기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점을 안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관점에서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형태고 또 현재 연예 서비스 기업들이 이런 형태로 인력 운영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규 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하지 못하고 탄력적인 정규 인력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력이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인력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연예 서비스 인력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력 운영 관점에서의 문제점인데요. 인력 운영 관점에서 문제점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적정 인력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고정 인력 운영에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인 그러한 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연예 서비스 인력 운영상의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인력 수급이나 또 서비스 인력의 운영에 있어서 질적 문제가 대두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적정 인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좀 보면요. 시간적,
공간적인 그런 사업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적정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예 서비스 사업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걸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 구조 관점에서 인력에 대한 수요, 또 적정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관리,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비용 구조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면서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또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수시로 그때그때 인력을 충원하고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력 수급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고정 인력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비정규직을 수시로 충원해서 인력을 운영하게 되는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인력 수급의 문제와 더불어서 수급된 인력의 질적인 서비스 제공의 질적인 문제점들이 항상 같이 따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서비스의 품질적인 측면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상의 문제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정규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고정비 성격이 강한 인건비의 비중을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의 규모를 좀 더 크게 가져가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인데, 최근에 이런 법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에 따른 비정규직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과 좀 상반된 그런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에 따른 인력 운영을 향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일용직 간접 고용 형태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용직 수급에 있어서 영세한 그런 인력 공급 업체를 통해서 간접 고용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용역계약을 맺은 그런 인력 공급 업체를 통해서 인력을 수급을 함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파견법 위반 사항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부분적인 위장 도급 형태를 취하거나 또 불법 파견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근로기준법상 급여 지급을 제3자를 경유하도록 하는 것은 금지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법 계약 형태인 용역계약 형태로 경유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에는 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제3자의 경우를 통해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법 적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영업사고에 대한 대비의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예 서비스 인력 구성 및 조직 현황의 측면에서 보면은 용역 형태로 인력이 파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는 영업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사전에 준비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력 수급 업체가 너무나 영세하기 때문에 적정 인력을 수급해서 공급하는 데에 많은 노력과 신경을 쓰고 있지만은 이러한 인력들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러한 영업적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매우 대응책이 미비하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회 서비스 인력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연회 서비스 인력 관리 차원에서 향후 풀어야 될 그런 난제 또는 숙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